오늘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선명상 대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되고 10월 1일까지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 선명상 축제가 이어집니다. 어제 환영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계인의 명상 일상화를 위해 유엔의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60년 수행과 40년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선명상 특별법회 세 번째 법석에 한산사 용선선원장 월암 스님이 올라 알아차림을 강조하며 오늘 선명상 대회를 통해 참 나를 찾길 당부했습니다. 관음종이 계산조 태어 스님 탄신 120주년 달해제와 학술 대회를 열어 창종 60주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수행 과정을 담은 120여 작품이 대한민국 예술 공연의 중심 예술의 전당에 전시됐습니다. 성파 대종사의 60년 수행과 40년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에는 섬세한 선으로 완성한 사경부터 3m 높이의 대형 조각과 수중 설치 회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가 표현됐습니다. 특별한 전시회 개막에 각계 갖춘 대표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사경의 섬세한 붓끝이 빗어낸 부처님 가르침이 은은한 조명 아래 환희로 빛을 발합니다. 60여 년의 수행과 예술이 만난 자리,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의 성파선예 특별전이 장엄한 막을 올렸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앞 광장에서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개막한 특별전은 성파대종사의 평생 예술 여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전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구본일 BTN 불교TV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그간 쌓아온 예술 활동을 작품으로 칭해줘 감사하다면서도 아직 정진이 필요하다며 하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좀 과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걸 내놔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직지심경의 양산 연관 화상과 대양 경연선사의 법담을 인용해 미술관 전체가 선방이라며 성파대종사의 작품 활동을 깨달음과 수행의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도자의 관음상은 그 자체로 사찰이다. 이처럼 종종 예야 작품이 걸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전체가 선방이 되어 작품을 감상하시는 모든 관람객은 삼매를 통해서 마음 평화를 얻으시고 내면 세계를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파대종사의 예술 세계가 불자를 넘어 전 국민의 마음에 녹아들어 위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서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정신적 지도자이신 우리 성파 큰 스님의 아름다운 예술 세계가 관객들 마음에 깊은 위로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코스모스라는 부제로 열린 특별전은 3m 높이의 웅장한 오칠 조각부터 섬세한 금리사경, 수중 설치 회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120여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전시는 태초, 유동, 꿈, 조물, 궤적, 물속의 달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우주의 탄생부터 인간의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성파대종사의 예술 세계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은 오칠하는 전통 재료의 활용입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성파대종사는 옷의 특성을 살려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파대종사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닌 읽어내 언어와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고 소통하길 발언했습니다. 그림, 이 예술은 세계의 공통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다른 민족도 이 그림을 보고는 그림을 이제 본다기보다도 독화라 그럽니다. 그림을 읽는다 이럽니다. 그림을 읽을 줄 알면은 그것이 말이 다 통하게 돼가 있거든. 그래서 이번 전시는 단순한 예술 작품 전시를 넘어 성파 대종사의 깊은 불교적 통찰과 예술적 감정이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성파 선예 특별전은 우리에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깊은 사색과 평온의 시간을 선사하는 소중한 예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오늘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 선명상 대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되고 10월 1일까지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 선명상 축제가 이어집니다. 어제 환영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계인의 명상 일상화를 위해 유엔의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2024 국제 선명상 대회가 어제 서울 봉문화회관에서 환영 행사로 선명상 대중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는 사전 공연으로 국제 선명상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선명상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명상이라며 1700년 한국 불교를 지탱한 수행력이 그 원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명상은 세상과 함께하며 새로운 문명 질서를 수립하는 수행이라며 선명상 지원 중앙센터가 완성되면 세계인과 함께하는 선명상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우리의 노력과 세계 불교계와 함께 시대의 염원을 담아 세계인의 명상 일상화를 위해 유엔의 세계 명상의 날을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선명상은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내면의 치유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따뜻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24 국제 선명상 대회는 이러한 명상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국회에 명상 모임이 생겼다고 소개하며 불자로서 조금이나마 불교의 맛을 보여줄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임은 불자가 아닌 의원들도 많이 가입해 있는데 그 모임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회의나 이런 데도 명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에도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로 그렇게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반야심경을 듣는 버릇이 생겼다며 잠깐이라도 육군이나 육경에서 벗어나 생각을 차분하게 내려놓는다면 어지러운 세상에서 마음 붙일 곳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다 보면 그 뜻이 문득 궁금해져서 최근에 좀 이렇게 찾아도 보고 독학을 좀 해봤는데 참석자들은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준비한 사찰음식을 공양하기 전 개송을 읊고 명상을 하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회양하는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This extraordinary meal and each other in the spirit of peace. 국내외 명상 지도자들과 함께하며 선명상 축제의 마중물이 된 환영 행사. 국제 선명상 대회는 개막식과 전국 선명상 축제,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국 불교 선명상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오늘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 선명상 대회를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선 전야 행사로 108배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송정해수욕장에서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쿠무다 선명상 108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선명상을 승화한 무용을 시작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명상에 이어 사전 접수한 대학생과 군인, 시민 등 200여 명이 108배 경진대회를 통해 선명상의 대중화에 동참했습니다. 선명상 특별법회 세 번째 법석에 오른 한산사 용선선원장 월암 스님은
알아차림을 강조하고 나와 생각을 분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명상 특별법회 세 번째 법석에는 이 시대의 수자로 꼽히는 한산사 용성 선원장 월암 스님이 나섰습니다. 월암 스님은 흔히 알려진 좌선만이 선명상이 아니라며 일상 자체가 명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속 번뇌를 일으키는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마음을 본래 흙탕물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구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편안해진데 어떤 경계를 딱 부딪혀버리면은 또 그냥 화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화가 올라오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하고 있다. 평생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스님은 나와 생각을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하라며 항상 생각과 나를 분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괴로움을 비롯한 모든 감정들은 육근이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일어났다가 사라질 그 현상에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모든 선명상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차려라. 이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모든 명상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화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알아차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알아차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화를 펑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스님은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5만 번 정도의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며 흘러가는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만 가지의 모양으로 철썩이는 파도가 되지 말고 큰 바다의 물로 살길 당부했습니다. 온갖 8만 4천의 모양을 가지고 파도가 치고 있단 말이에요. 파도로 보면 8만 4천이지만은 바다라는 큰 물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바다예요. 그냥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 물의 입장에서는 파도로 살지 말고 본래 부처로서 물로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스님은 선명상을 늘 깨어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생불멸을 기억하고 참 나를 찾아가길 기대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법문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선명상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시 잡았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해인 총림 해인사 차기 방장 선출 산중 총회를 앞두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414차 회의를 열고 자격 이상자 등을 제외한 비구 530명, 비구니 106명, 총 636명으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산중총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경내 보경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후보 사퇴의 뜻을 밝힌 세민대종사 외 해인 총림 현 방장 원각대종사와 전 조계종 원로의장 공주 항림사 5등 선원 조실 대원대종사가 후보로 추대된 상황입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을 창종한 태허당 홍선 스님은 나라가 혼란한 시기 매일 저작거리에 나가 대중설법을 펼친 시대의 불운하 존자로 평가되는데요. 관음종이 태허 스님 탄신 120주년 달해제와 학술대회를 열어 창종 60주년을 준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시기, 태허당 홍선 스님은 매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대중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관음종은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어제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종단 계산조인 태허조사 탄신 120주년 달예제를 봉행했습니다. 조사 스님의 그 위대한 삶을 한 번쯤 더 기억하고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허 스님은 누구나 묘법 연화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체득하면 불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바르고 참된 길을 일러주시고 또 미래를 어떻게 살면 참된 삶이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앞서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분입니다. 관음종은 달예제에 이어 내년 창종 60주년에 앞서 종단의 변천과 미래를 짚어보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자들은 관음종 종헌 변화와 공생을 위한 행보, 한국 관음신앙의 현황,
태어 스님의 사상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60년간 관음종이 한국 불교에서 다진 입지를 조명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등불이 되겠다. 결혼을 위해 길잡이가 되겠다고 하시며 관음종을 향종하셨습니다. 호학들이 그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좀 오래 사셔서 아니면 조금 늦게 태어나셔서 지금 옆에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가르침이 남다르시고 모든 수행이 남다르셨던 우리 계산 교수님의 그 사상을 따라서 종교는 인류의 빛이라고 선언한 태허 스님의 사상은 60년이 지나 후학들의 손에 현대 사회에서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신라 최초의 사찰로 알려진 경주 흑륜사터에서 이중 기단의 차양칸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금당지가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경주 흑륜사지 발굴 현장에서 사찰의 중심인 금당지 발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금당의 이중 기단이 드러났으며 특히 아래층 기단에서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시설의 주춧돌인 차양 초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기단의 차양칸을 갖춘 금당은 경주에서도 황룡사 중금당, 사천왕사 금당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사례가 없을 만큼 보기 드문 구조로 향후 신라 사찰 금당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덕사가 근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어당 성호 대선사 탄신 175주기 달해제와 역대 스님 합동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달해제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 마곡사 전주지 법룡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등이 참석해 봉행됐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경어 선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해제는 헌다 종사 영반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덕사 역대 스님 합동 달해제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직지사가 설법전에서 제산당 정원 대선사 94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회 대표 해창 스님, 원로 의원 법등 스님, 사부대중 100여 명은 지난 26일 천불 선언을 부흥시켜 후황 양성에 매진한 제산 스님 열반 94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제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자며 직지사의 가풍이 천년만대 이어질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신원사가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선 초부당 저금대선사 입정 63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5일 달해제에는 신원사 회주 중화대종사, 문도 대표 해법 스님, 운담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성관 스님은 저금 대선사는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의술에 힘쓰고 한국불교 중흥의 앞장선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참석한 스님들은 달해제에 앞서 저금 대선사와 벼감당 동일 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하며 선조의 향운을 기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과 문화예술의 씨앗을 의지와 열정으로 가꿔온 남종현 회장이 13번째 발명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가요대상도 재개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그래미가 주관하는 제13회 대평남종현 발명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25일 강원도 철원 남종현 발명문화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창의적인 발명가를 격려하기 위한 발명가 남종현 회장의 열정이 다시금 빛났습니다. 발명만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발명만이 정말 풍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의 발명문화대상에는 기술혁신이 우수한 발명가 기업 1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바늘 없는 주사기를 개발한 미가교역 이지은 대표를 비롯해 10명이 대상을 수상하고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또 20개 기업을 문화상으로 선정하고 장려금으로 각 3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바늘은 전혀 없고요. 머리카락 한 올 사이즈로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압력으로 약액 자체가 피부를 투과하는 분사식 주사기로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대평 가요대상도 K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해 7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가수 이자연 씨에게 특별 공로상과
박성훈 씨에게 최고 작곡상을 수여하는 등 시상과 공연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유일의 발명예술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국민들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24년 우리 대평문화제를 성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다! 발명가 만세다! 대평발명문화대상의 후원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성공을 일궈온 발명가와 예술인의 창의력을 보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여수 향일암과 보문복지회가 소외된 지역 어르신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4일 보문복지회 이사장 영 교수님과 향일암 봉사자들은 돌산 각고울센터에서 옛날 방식으로 만든 추억의 짜장면 200인분과 노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스님과 봉사자들은 직접 음식을 나르고 노래를 부르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물했습니다. 여수 보문복지회와 향일암은 지역 이웃을 위해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자서예가 남청 임성순 작가가 6번째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임성순 작가는 지난 22일 밀양 영산정사 성보박물관에서 6번째 개인전을 열고 액자와 족자, 병풍, 나무찻상 등 총 130여 선서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임성순 작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밀양 영산정사 주지 버붕 스님, 김해 신흥사 주지 양지 스님,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불자를 넘어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장엄한 법석. 2024 불교도 대법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9월 28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